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1-17강이죠.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재원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첫 번째로 할당했었고요. 그죠? 두 번째 이제 급여했었고, 세 번째 전달 체계했었고,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재원입니다. 그죠? 할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 누구에게 급여를 지불할 것인가. 그리고 급여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전달 체계는 어떻게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재원 체계는 누가 급여를 지불할 것인가. 누가. 그리고 그 지불할 급여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겠죠?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 부분 나가면 재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국가 예산이죠. 국가 예산과 관련돼서는 세금을 빼놓고 가면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재원은 조세입니다. 세금인데 이 세금에 관련돼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 후배님들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이 선배도 이 부분 수업 나갈 때 되면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 후배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선배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자, 우선 이제 우리 그 배우는 그 재원에는요, 크게 이제, 공공재원이 있고요, 이제 민간재원이 있어요. 민간재원은 그냥 있다라는 것만 이제 배워두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공공재원이죠. 공공재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조세죠. 세금. 일반 조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조세 지출 관련된 부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원에, 재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금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민간 재원은 이제 뭐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본인 이용료겠죠. 그리고 이제 기부금이나 뭐 기업복지 이제 모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공공재원입니다. 알겠죠? 공공재원.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많이 줄여서 하도록 할게요. 꼭 할 부분만. 자, 재원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재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뭐 누진적 재원과 역진적 재원. 누진적 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해요? 쌓아진다는 얘기죠. 쌓아진다는 얘기인데 소득이 증가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재원이 많이 쌓여온다는 얘기야. 재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여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을 누진적 재원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늘어나지가 않아. 국가 재정이 그냥 줄어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런 재원을 역진적 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작고요. 이렇게 재원은 크게 누진적 재원과 역진적 재원으로 나뉘어진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공공재원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 조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이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조세예요. 세금이고요. 이 세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지출 용도, 어느 항목에 대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지출 용도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는 소득세나 소비세, 부세가 이제 크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이 이제 직접세나 간접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보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일반세가 소득세라고도 하고요. 누진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소비세 같은 경우는 역진성이 크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 소비세, 특별 소비세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 소비세만 받으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부세 같은 경우는 그냥 자산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 관련된 게 아니야. 그래서 재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이제 그냥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연관돼서 문제가 나오고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이 선배가 좀 정리를 해준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시간이다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듣습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세가 있냐면 직접세하고 그리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자,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납세자하고요. 담세자가 같은 거를 직접세라고 해요. 아직 잘 모르겠죠? 자, 간접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은 것을 간접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납세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 자, 담세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알겠죠? 직접세로 해당되는 게 여기가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왔던 소득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씩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소득세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해당이 되냐면 저기는 재산세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직접세는 그냥 소득세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직접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세율을 적용을 하냐면 정률세를 적용을 해요. 정률세라는 것은 비율로 하는 거야. 10%, 20%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정률세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정해졌어. 액수가 정해진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접세, 일반적으로 간접세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정해지는데 그것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세는 정률세를 사용하고요. 간접세는 정액세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리를 한다기보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부분과 연관시켜서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돼서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후배님들이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선배가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선배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미순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순이가 있어요. 미순이가 국밥을 사 먹었습니다. 국밥집에서 국밥을 사 먹었는데 얼마를 냈냐면 10,000원을 냈어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사들여요.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안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 세금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소비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10%씩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이렇게 항상 뭐가 붙어 있어?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10,000원이지만 이 10,000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세금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세나 그리고 부가세 같은 그래서 세금이 2,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000원 안에는. 자, 그래서 미순이는 10,000원을 내고 국밥집을 먹었지만 이 안에는 세금이 2,000원이 들어있다. 자,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이 국밥집 사장님은요. 자, 이 10,000원 중에서 2,000원 이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정부에다가 내지요. 그렇죠? 2,000원을 세금을 납부한단 말이야. 그죠? 일반적인 형태지. 우리가 물건 사고서, 물건 사면 그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고 그 세금을 누가? 그 사장님이 대신 내주잖아. 자,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야? 담세자는 누구야? 미순이지. 미순이가 담세자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세금을 납세하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 납세자는 누구야? 국밥집 사장님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아 틀려? 틀려. 이거를 우리는 무슨 세라고 하는 거야? 간접세라고 하는 거야. 간접세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 알았지? 자, 기억을 해두고. 자, 이런 간접세 같은 경우는 무슨 세율을 무슨 세율을 적용해? 정액세를 적용해. 알겠죠? 정액세라는 건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야.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세 재량은 여러분들 적을까 많을까? 적지요. 물건 살려면 다 내는 거지만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아마 모르고 물건 살걸?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조세 저항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액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미순이는요, 1년에 100만 원을 법니다. 100만 원. 그런데 부자지요? 근데 가난한 재용이가 있어요. 재용이가. 재용이는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 자, 부자인 미순이와 가난한 재용이가 국밥을 사 먹는데 가난하다고 10,000원을 깎아줍니까? 안 그렇잖아. 똑같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득, 재산 무관하게 똑같이 내는 세를 무슨 세라고 그래? 그거를 정액세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정액세 한번 봅니다. 정액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러면 봅니다. 이 미순이한테 이 100만 원 버는 데 있어서 2,000원이 가치는 100만 원에서 2,000원 가치는 500분의 1인가요? 50분의 1인가? 예를 들어 그냥 500분의 1 정도라고 해봅시다. 500분의 1이야. 그죠? 500분의 1이야. 완전히 껌값이죠. 그죠? 반면에 우리 재용이에 의해서 10만 원 버는 우리 재용이 입장에서 2,000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50분의 1이야. 누가 부담이 더 커? 누가 부담이 더 커? 재용이가 부담이 더 크잖아. 그렇죠? 정액세의 경우는 있죠. 부자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그 부담 비율이 더 커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어떻게? 세율이 높아지고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은 어떻게 돼?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조세의 역진성. 자, 소득세 봅니다. 이따 보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 자, 그러면 소비세. 역진성이 크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역진성이 크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가난한 자가 세금 비율이 더 높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조세의 역진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일반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소비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자, 무슨 세? 정액세입니다. 정액세고, 소비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슨 세? 간접세 적용이죠.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자, 소비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기억해 둘 거예요, 여러분들. 소득 재분배 효과는 크다, 작다? 작다. 이해됐죠?
이해돼?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러면 직접세 한번 봅니다. 직접세, 간접세 됐죠? 종액세까지. 이 선배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쉽게 이해하게 합니다. 직접세라는 건 정률세입니다. 정률세라는 건 비율이야. 10%, 20%. 자, 한번 봅니다. 우리 미순이 얼마 버니까 여러분들? 1년에 100만 원 벌어요. 100만 원. 아, 가쁩니다. 우리 재용이 얼마 법니까, 여러분들? 10만 원 법니다. 이 사이에 이제 5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일정 비율이니까 10%로 해봅시다. 10%. 그러면 미순이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 내는 거고. 지용이는 10만 원에서 10%니까 만 원 내는 거고. 50만 원 내는 사람이 10%니까 얼마 내는 거야? 5만 원 내는 거야. 이렇게 내는 게 여러분들 무슨 세야? 소득세야, 소득세. 알겠죠? 소득세는 이렇게 냅니다. 정률세로. 그런데, 자, 정률세가 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누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누진세율을 적용해버려.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율을 더 높여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미순이한테는 10%가 아니라 몇 프로? 20%. 자, 그 다음에 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5%. 그리고 지용이한테는 그냥 10%만 내게 해. 이렇게 누진적으로 여러분들 뭘 매기는 거야?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누진세야.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정률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이럴 때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자고 엄청나게 커지겠지.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 부분 다 정리가 되죠? 이 부분 정리가 되죠? 자, 한번 봅니다. 소득세 봅니다. 소득세가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소득세가 직접세야. 알겠죠? 직접세 어떻게? 정률세 적용하고 정률세, 누진세 적용할 땐 소득 재분배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다. 자, 누진세를 더 적용했을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소득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일반세다. 소득세, 직접세고요. 소득세는 직접세고요.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정률세를 적용하고 정률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야. 이 선배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야. 여기까지만이라도 알아둬.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부세 봅니다. 부는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뭐 부동산들 있죠. 이런 거에 매기는 것을 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왜 부자들한테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집도 갖고 있는데 왜 그 세금을 많이 매기는데 왜 어떻게 저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을 한번 놓고 봅니다. 여러분들 50억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49억이 대출이야. 완전 거지 생활이지. 하우스 푸어. 그렇죠? 그리고서 1년에 1,000만 원 벌어. 돈 번 거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대출하는데 갚는 거야. 이런 사람한테 재산세를 매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A라는 사람은 이렇고 B라는 사람은 부동산이 없어. 나머지 전세 살아. 전세 살아. 전세 사는데 100억짜리 전세 살아. 그리고 그 집 가보니까 앞에서부터 완전 금이요. 금. 금. 동산 있지? 이게 한 1,000억대. 이 사람 재산세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문제 내는 게
문제 낼 때, 재산세, 소득세, 재산세 비율을 높이고, 누진세 적용하고 그런다고 해서 소득세 분배 효과가 높이 나타난다라고 꼭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요즘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거의 뭐 한 3분의 2가 뭡니까, 여러분들? 대출 받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출금 이자 갚느라고 이제 애기들 학원비도 못 내고, 한번 외식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10번씩 생각하고 가고, 어디 뭐, 마트 들어가서도 이제 뭐 하나 사는 것도 여러분들 급급하잖아. 그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꼭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부세 같은 경우는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우리 현실이죠, 현실.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 따지세요. 그렇게 나오면. 재산세가 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하면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험료 봅니다. 자, 보험료. 우선, 이제 하면서 이야기하죠. 보험료 하면 여러분들, 사회보험료, 이제 사회보험, 그거 생각나시죠? 하나씩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를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보험료, 일종의 준조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사회보험 생각하세요. 인적 공제가 없대요. 아이고. 인적 공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인적 공제가 없다라는 거는 가족이 많으면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인자잖아. 가족이 많으면 좀 깎아주고 이러는 거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족이 많아도 똑같아. 거기 사람이 이제 소득에 비례해서 뭐를 냅니까, 여러분들? 사회보험료 내잖아. 그죠? 그래서 인적 공제가 없고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게 여러분들 사회보험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 이렇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자, 그리고 소득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다. 소득 상한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소득이 1억이야. 1억이야. 그럼 1억, 뭐 8천만 원 얼마, 7천만 원 얼마 이렇게 쭉 이제 사회보험을 낸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2억을 내. 근데 1억까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세율이 정해져 있어. 사회보험료가. 세율이 아니라 사회보험료가. 그래서 1억 이상은 전부 다 1억 받아. 이게 소득 상한선이야. 그래서 1억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 1억. 이렇게 소득이 상한선이 있는 이런 게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소득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다.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뭐 대그룹 회장님들도요, 똑같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급부가 특정되어져 있어. 얼마 받는지 대부분 다 알잖아. 그렇죠? 반대급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 사회보험료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그러니까 얼마 받는 거 다 아니까. 얼마 받는 거 나중에 얼마 받습니다. 자, 그리고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본인 기여금이죠. 본인 내는 거야. 본인이 낸 만큼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권리성이 강하다. 이게 이제 사회보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뭐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제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 기금 지원을 받잖아. 그지? 그럴 때 정부에서 마련하는 그 재원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적어 놓을까? 기금. 그래서 사회보험료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 자기가 돈 내고요. 또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잖아. 그 지원을 받는 게 정부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뭐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일정한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걸 기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일정 사업이나 계획을 위해서 마련한 자금을 그거를 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니야. 예산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회의 어떤 승인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예산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국회 승인 필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금이
6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금이 6가지가 있는데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뭐 공무원연금기금과 국민연금기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그리고 산재보험연금과 그러니까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이렇게 6가지 맞죠? 6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떤 이렇게 국가에서 특정 분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 승인 없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자금 이름을 뭐라고 한다? 기금이라고 한다. 이 기금 중에서 이 사회보험료 우리가 일부 내고 정부에서 일부 받죠? 그 일부 받는 그 기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기금이다. 돈이 기금이다.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세 비용입니다. 조세 지출이라고도 하고요. 조세 감면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조세 깎아주는 거야. 정부가 받아야 될 세금을 감면하는 거. 조세 깎아주는 거야. 그럼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받아야 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사회복지 재원을 조세 비용, 조세 지출, 조세 감면이라고 한다. 세금을 감면하여 납세자의 구매력과 소득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효과? 증가하는 조세고요. 역진적이며 보편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봐두고요. 민간지원 봅니다. 민간지원은 뭐 이용료, 자발적 기여, 뭐 기업복지, 비공식 부분, 모금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해두고 자,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1번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요 사회보장세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세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자, 2번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된다. 기금은 뭐라고 했어? 기금은 예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금에 해당되는 그냥 재정이야. 정부 재금, 정부 재정. 알겠죠? 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기금은. 자, 그리고 3번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누구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함께 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3번도 틀리고. 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각 부처가 지방자치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거 국고보조금 맞죠. 자, 그리고 일반 회계 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는 좁다. 여러분들 일반 회계 예산하고요. 자, 그리고 기금하고요. 어디가 더 커? 기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회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고 했잖아. 그지? 좁다가 아니라 넓지요. 그죠? 자, 그러면 6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제 68번 넘어갑니다. 정부가 받아야 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이거 뭐라고 했어? 세금 감면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것을 조세 지출이라고 했었죠. 이건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6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69번.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힘 6회 문제입니다. 1번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비해 역진적이다. 소득세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습니까? 소득세는 직접세, 무슨 세율? 정률세율, 누진세 적용하면 뭐가 크다?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맞아, 틀려? 맞지. 그렇죠? 이해되죠, 문제? 여러분들 69번에 1번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딱 보고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자, 그리고 2번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 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가 아니라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라고 했었고,
조세와 달리 소득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가 아니라 고소득층에게 유리.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되어져 있지 않다가 아니라 특정되어져 있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라고 나왔는데 추정된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6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수업을 나갔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딱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반복해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누구나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감 갖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파이팅!